자, 바이오시밀러 전문지죠. 실제 연구에서 북미 IBD,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CTP13, 램시마에 대한 긍정적인 데이터를 생성했다는 소식입니다. 인플렉시마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에 대한 실제 연구에서 미국과 캐나다에서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 긍정적인 임상 및 환자 보고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염증성 장질환, 셀트리온에서 타켓하고 있는 그런 첫 번째 시장입니다. 조금 이따 확인을 하겠지만, 자, 여기 보면 미국의 자가면역질환 시장 규모 84조 원이다. 이 중 2021년도이기 때문에 이게 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게 염증성 장질환 시장 규모가 50% 가까이 됩니다. 미국 IBD 시장 규모 성장 추이는 연평균 14.1%예요. 이 시장 규모가 연평균 14.1%라는 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 거라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번 연구에서 저자들은 인플렉시막 같은 생물학적 제재가 염증성 질환의 재발 및 완화를 의미하는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의 총칭인 IBD, 염증성 장질환의 치료 지형을 바꾸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위장 시스템, 그러나 비용은 여전히 문제입니다. 자, 유효성은 동일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바이오시밀러를 세계 최초로 만들었죠. 치료 지형을 바꾸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계속 보면은요, 미국과 캐나다에서 24개 지역, 그리고 총 115명의 환자, 평균 연령 44세를 등록하고요. 치료를 시작한 후 12개월 동안 추적 관찰. 그래서 결과를 짧게 보겠습니다. 자, UC에서 관해율이 증가하고, 궤양성 대장염에서 관해율이 증가하고요. CD, 크론병에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었다. 전반적으로 115명의 환자 중 65명이 베이스라인 관해 상태에 있었고 84명의 환자 중 64명이 12개월의 관해 상태였다. 궤양성 대장염 환자의 경우 기준선에서 35.4%가 관해 상태에 있었고 11개월 후 87.1%가 차도를 보였다. 크론병 환자의 관해율은 기준선에서 71.7%, 12개월 77.1%였다. 정리를 하면 쉽게 이해를 하면요. 생물학적 경험이 없는 환자에서 거의 모든 환자가 보고한 결과의 개선이 되었다. 자, 귀에 꽂히게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면요. 거의 모든 환자 보고 결과가 기준선에서 12개월까지 유의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료전 활용도가 감소했다. 입원, 응급실 방문 및 외래 방문이 감소했음을 시사하며 이는 환자의 임상 결과 및 관찰된 개선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 새로운 안전신호, 특별한 부작용은 없었다. 그리고 대조약에서 전환하는 환자의 치료 만족도 1차 평가. 연구자들은 임상 결과가 생물학적 경험이 없는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서 개선되었고 크론병 환자에서도 유지되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자, 그들은 승인 후 비교 연구가 임상 관행 및 정책 결정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는 실제 증거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자, 이제 이 데이터가 다시 한번 긍정적인 데이터가 염증성 장질환, 이 분야에서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환자,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긍정적인 데이터가 생성됐다는 소식입니다. 자, 셀트리온의 실적 보고서 하나인데요. 미국에서 인플렉트라가 현재 점유율 30%에 육박하죠. 이게 넘었을 수도 있어요. 현재 기준으로. 곧 40%에 육박할 것 같은데 램시마 SC, EU 판매 추이를 보게 되면 최근 1년간 분기 평균 성장률이 무려 42%이다. 직판으로 인한 본격적인 숫자가 나오고 있죠. 그쵸? 그래서 미국 런칭 전략, 2023년 미국 상업화 목표로 신약 임상 3상 진행 및 허가 준비 순항이다. 미국 내 자가면역질환 시장의 약 50%를 차지하는 IBD 질환군을 집중 공략한다. 이 중에는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질환군을 중심으로 집중 공략한다. EU 내 트랙 레코드 및 미국 내 강력한 램시마 정맥 주사 기반으로 더 빠른 스위칭을 기대한다. 자, 셀트리온에 가고자 하는 길이 명확하게 보이십니까? 미국과 유럽에서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염증성 장질환을 타켓으로 해서 미국 내에서도 폭발적인 시장 성장세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현재 시장 규모가 어마무시합니다. 이 시장에서 램시마 SC가
과연 타깃해 오는 시장은 몇 프로일까요? 직판으로, 신약으로서, 유럽에서는 바이오 베터로서 긍정적인 데이터가 도출됐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무척 밝습니다. 2019년도에 나왔던 자료입니다. 셀트리온 신약 램시마 SC 미국에서 환자 임상 3상에 착수했다. 완료하면 FDA 판매 허가 신청. 글로벌 1위 휴미라와 경쟁 기대한다. 2019년 7월달에 나왔던 그런 기사인데요. 셀트리온 램시마 SC로 10조 자가 면역 치료 시장 정조준한다. 염증성 장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임상 결과 유효성, 안정성 확인하였다. 염증성 장질환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신약으로서 이미 준비가 되고 있었고요. 내년도 기준점으로 해서 미국 시장에 신약으로서 출시를 합니다. 이 시장에 대해서 헬스케어, 독일에서 직판 안정화로 점유율 확대 가속화한다. 하반기 항암제로 유럽체 직판 확대, 시장 지배력 강화 도보. 더불어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직판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매출 10조, 큰 그림에서 과연 몇 조까지 파이를 램시마 SC가 가져올 수 있을지. 휴미라, 엠브럴, 레미케이드. 자, 이 시장 중에서 파이를 몇 프로 가져올지. 우리의 미래가 밝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램시마 SC를 기억해야 될 때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그런 중요한 내용의 기사인데요. 이리나 블루멘슈테인 독일 괴테대 병원 교수가 했던 말이죠. 램시마 SC 편의성과 효능 높아서 유럽 환자에 적극 권유하죠. 현지 의료진 셀트리온 호평이다. 피하수자 제형 처방 관소하다. 열오름 통증 부작용 적어. 바이오 베터는 환자에게 이점을 주면서 질병을 통제할 수 있고 의약품 반응이 좋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램시마 SC는 바이오 베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서 램시마 SC로의 전환을 권유했던 일화도 공개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치료해야 할 질환이나 당장은 괜찮다고 해도 성분 효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램시마 SC로 전환하자고 환자에게 이야기했다. 이는 환자의 목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환자들 입장에선 집처럼 편안한 환경에서 맞을 수 있고 성분에서 오는 열오름 같은 통증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편리성 효능 등이 개선됐다는 점에서 처방 선택권이 늘어나 기쁘다. 이 부분이 결과물로서 바로 독일 내에서 직판 안정화로 점유율 확대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타 유럽 내에 있는 프랑스에서 램시마 점유율이 18에서 50%로 크게 증가했고 영국에서도 처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분이 바로 수급으로서 기대감으로서 먼저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다. 램시마 SC는 국보급 신약이며 이 부분 하나가 정말 큰 셀트리온의 캐시카우를 담당하리라 생각합니다. 자가면역 시장의 강자이죠. 바로 다시 한번 레미케이드, 엠브라, 휴미라 이 세 가지 분야에서 염증성 장질환 타겟으로 한 긍정적인 데이터 그 기반 위에 폭발적인 성장세를 지속하리라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이번 주 상승세 기록하면 맞춰 어떤 호재 생겼나? 그 내용을 봤더니요. 올해 2분기 후실적을 달성하면 주가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사업 또한 실적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자,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판매 승인 획득을 했다. 그 부분 그리고 신한금융투자에서 언급이 되고 있었죠. CMO 매출 비중 하락, 진단키트 이슈 해소, 트룩시마 베그즈마 매출 내 비중 확대, 영업이익률은 전분기 대비 6.2포인트 상승할 전망. 본업인 바이오시밀러 매출의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램시마 SC 매출 고성장화를 본격화를 필두로 북미 트룩시마 매출 회복, 주요 바이오시밀러들의 견조한 매출 성장이 더해지며 실적과 주가의 상승세를 견인할 것. 이런 부분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코스닥 주간 외국인 순매수 1위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수급으로 먼저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다. 어제 언급을 드렸죠? 세력들의 몸통 창국 1위부터 7위까지가 다 들어왔다. 한 달 기준으로 언급드렸던 부분이죠.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 그 부분이 먼저 드러나고 있다는 부분이죠. 실적이 좋아질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수급으로 먼저 들어오고 조금씩 갚아 나가면서 그리고 10년간의 전쟁, 합병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철수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주간 목표 주가 계류 하이 탑5 셀트리온,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래서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와 현재 주가가 괴리율. 아직도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목표 주가와 증권사들의 현재 주가 괴리율이 크다. 펀더멘탈과 기업 가치와 주가의 괴리율이 아직도 크다는 부분이죠. 셀트리온이 그만큼 아직도 너무나 헬스케어와 더불어서 싸다. 셀트리온의 목표 주가 전일 주가인 18만 9천 원에 비해 아직도 12.80 괴리율을 보였다. 그나마 살짝 조금씩 올려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괴리율이 12.80이다. 너무나 싼 가격대에 있다. 20만 원 미치기 때문에. 그쵸? 너무나 싸다. 그들은 모아가고 있다. 셀트리온 후속 바이오시밀러 포트폴리오 최소 5개 확대. 5개 확대가 된다. 뭐 안 봐도 그림자겠죠. 뭐 유플라이마 미국 출시한다는 거, 램시마 SC 미국 출시하는 거, 더불어 베그젤마, 그리고 스텔라라, 아일리아, 졸레어, 프롤리아 이런 게 언급이 될 거예요. 얘네가 언급하는 거는 지금 5개죠. 자, 근데 이게 지금 2018님의 그날까지 2018님의 그런 엑셀 파일에 있는 셀트리온의 바이오약품 파이프라인입니다. 2030년까지 매년 1개 플러스 알파를 런칭한다. 이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죠. 한 개 한 개가 블록버스터, 최소 3조에서 5조 최소 단위입니다. 몇 조의 그런 의약품의 항체 의약품에 런칭이 한다는 건 어마무시한 의미를 뜻하는 거예요. 과연 어떤 기업이 이런 일을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을까요? 셀트리온이니까 하는 부분이고요. 밑에 보게 되면 우리 파이프라인에 다 나와요. 이 미래가 다 보이는 거거든요. 항암제 분야, 자가면역 질환 분야, 감염성 질환 분야에서 다 나옵니다. CTP27모, 그쵸? 감염성 질환, 허주마 이미 됐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졸레어, 프롤리아, 아일리아, 스텔라라, 앞텍나 다 언급됐던 부분이죠. 여기 밑에 보면 심포니, 키트루다, 옵디보, 자, 면역감염 억제제, 항암제죠. 이 부분은 전 세계 의약품 시장 중에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며 병용 임상에서 케미칼, 표적 항체, 그리고 면역 항암제 이 부분과 함께 같이 폭발적인 우리 캐시카우를 항암제에 담당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자, 또 보면 여기서 백신과 이런 다른 그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차세대 항암제 ADC가 또한 언급이 되고 있어요. mRNA 플랫폼 이런 부분들도 준비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이런 우리 미래가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지도가 우리 미래 지도가 다 나와 있던 부분이고요. 정확하게 시차를 땡기거나 살짝 그 기준점에서 파이프라인에 대한 결과물을 만들어 나가면서 확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아직 20만 원 미치라는 거죠. 우리 목적지는 명확합니다. 자, 2022년 3월 13일 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김영기 부회장이 언급했던 말이에요. 불확실성 해소, 회계 불확실성 해소가 되었다. 이제 직판으로 이익률 개선하겠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종식이 되었다. 직판으로 이익률을 개선한다는 부분이 증명이 되고 있죠. 즉, 시차를 두고 약속을 지켜나가며 이제 성과물이 드러나며 수익성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엄청난 긴 기간 동안 찍어 눌러왔던 주가 이제 풀려나간다. 더 이상 막을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미래는 정말 밝다. 금리 75bp 인상 확실. 이제 관건은 실적. 월가 시작. 지금부터는 실적 되는 애들만. 옥석이 가려지면서 진짜와 짝퉁이 가려주고 실적 펀더멘탈 되는 애들만 수급이 받쳐줍니다. 그런 시장으로 가고 있고요. 전 세계 증시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다우 바닥권을 형성해 가고 있죠. 나스닥 바닥권을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이 바닥권에서 그렇게 온통 미디어들은 세상이 망할 것처럼 포장을 했었죠. 그리고 수급을 차단시키고 지들끼리는 손바뀜이 있었다. 분명한 부분입니다. S&P도 바닥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유로 스톡스도 바닥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상해가 제일 선전을 했어요. 상승하고 살짝 빠져 있다. 그리고 일본도 바닥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자, 대부분의 전 세계 증시가 바닥권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나스닥 기준으로 고점 대비 2008년도 리만 브러더스 때를 제외하고 마이너스 35%에서 6%, 가장 큰 낙폭의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연준은 시장을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다. 고로 중립금리와 미국 금리의 상단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제 어떠한 흐름을 보일지. 자, 미국의 인플레 중요한 부분이겠죠. 인플레 피크아웃, 고물가의 경기 침체 우려.
자,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한 국가의 연봉은 떨어지는데 물가는 올라간다. 죽을 맛이죠. 개인 기준으로도 월급은 떨어지는데 물가는 올라간다.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그리고 중국, 그리고 러시아, 사우디,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했었죠. 자, 이 부분에서 유가에 대해서, 유가가 최근에 좀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살짝 올라왔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가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중국가 또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을 하죠. 중국의 시진핑의 3연임, 바이든 행정부의 중간 선거와 더불어 미국과 글로벌 리스트들이 어떠한 흐름을 보일지, 이제는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에 있다. 마지막으로 코스피도 고점 대비 30% 가까이 빠져 있다. 1000포인트 가까이. 그래서 이제는 관심을 둬야 될 때라는 부분을 시간으로 해치하면서 언급을 드렸죠. 여유자금으로 저축하기에 좋은 시기로 보고 있다. 투자의 관점으로